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전라남도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농어촌 비율이 높은 지역인데요. 오늘은 전남 지역 농어촌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남도 의회 곽태수 농수산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농수산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농업 분야 보겠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좀 길었고요. 또 일조량도 부족해서 농업 분야에 많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 현황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는 유독 자주 내린 비와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태풍 피해가 굉장히 많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게 농사를 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내기후 흐린 날이 많아 분할이 평년보다 적었고 성장기 때는 장마 태풍으로 인해서 벼 쓰러짐 피해 현상이 발생이 되었고요. 또 비가 적게 와야 할 출수기에는 장마 태풍으로 인해 비가 많이 내려 또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또 적당한 습도가 필요한 등습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노화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또 고온과 보자흥을 이유로 해서 벼 멸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벼 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먼저 수확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확을 빨리 하다 보니까 또 생산량이 감소되고 또 생산량이 감소되면서 품질이 저하가 되는 이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 통계청에서는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을 전년도보다 약 3% 적을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쌀값 동향은 2020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보면은 산지 쌀값이 80kg 기준으로 21만 4,290원으로 전년보다는 13.5% 정도가 상승하는 높은 가격을 예상하고 있고요. 농협 매입 가격은 40kg 기준으로 평년 6만 원에서 6만 1,000원에 하던 것이 올해는 약 6만 5천 원 이상으로 높은 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도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 분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또 하나 얘기해 볼 것이 국내 대표 친환경 농법 가운데 우렁이 농법이 있는데 이게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최근에 좀 피해 사례가 들리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대책은 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도 전남은 친환경 농업의 1번지로 전국 유기농 인증 면적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유기농 중심의 품질 고구마 전략에 성공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왕우렁이를 활용한 우렁이 농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 왕우렁이는 기본적으로 물속에 풀만 먹고 자라기 때문에 또 밖에 있는 물 위로 나온 풀은 먹지를 않습니다. 우렁이를 위한 시설이 또 따로 필요 없고 비용이 적게 들고 일이 매우 쉽다는 것이 우렁이 농법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한 벼 잡초 제거용으로 약 28년간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작년 겨울 평균 기온이 평년 2.8도씨보다 약 2도씨가 높아 기온이 상승된 4.8도씨로 상승되어 지구온난화로 겨울철에 왕우렁이가 얼어 죽지를 않습니다. 온난화가 아니면 우렁이가 얼어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다 보니까 개체수가 증가하여 벼를 깎아먹는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특히 해남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가 지난 7월 31일 벼 잡초 제거용 왕우렁이 관리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도피 차단망을 설치하고 월동피해 예상 지구를 모니터링하고 일제히 수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도 들여다보면요. 그 가축 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 시행되고 있는데 부숙도 검사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숙도
저도 좀 생소합니다. 근데 먼저 축산 분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축산 농가가 가축을 사육할 때 반드시 분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분뇨를 퇴비, 액비유 원료가 퇴비, 액비화 과정을 거쳐서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학술적으로는 부숙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퇴비를 숙성시켜 축분 냄새가 완전히 없어져야 부숙도가 제대로 숙성이 되어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뭐 그러려면은 냄새를 맡아봤을 때 흙냄새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퇴비 냄새가 난다면 부숙도가 제대로 아마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숙이 잘된 퇴비를 사용하게 되면 작물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정부는 가축 분뇨 퇴비 농지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비 액과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2017년 3월 25일부터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시켰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숙도 검사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는 방법, 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퇴비 부숙도 검사 대상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1회 또는 2회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허가 대상 농가는 1년에 2회를 받아야 하고요. 신고 대상 농가는 1년에 1회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부숙도 관리가 어려운 축산 농가를 위해 내년 3월 24일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에서 퇴비 부숙 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퇴비사 신축과 중축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요. 또 필요한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또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관리 교육과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부숙 요령 등 기술을 전수하여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마련한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제도가 정부에서 마련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축산농가 모두 노력과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어업 분야 한번 보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제 어촌과 어항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도 풍부한데 좀 개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민분들께서 이제 어촌 뉴딜 사업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일단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우리 전남의 바다 면적을 보면 전국의 약 37% 정도 지역 특성상 가장 많은 어촌과 항과 포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주요 거점 사업을 중심으로 큰 항구 위주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소규모인 우리 전남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에서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전국 대상지를 300개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국비를 약 3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방파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해양 관광 자원을 활용한 특화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돕기 위하여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2019년도에는 70개소를 선정하였고 2020년도에는 12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19년도에 26개소를 선정을 받았고 또 2020년도에는 전국에서 37개소로 가장 많이 선정을 받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어촌 뉴딜 300사업은 어촌마다 독특한 매력과 특색을 발굴하여 갯벌 생태 체험장, 해안 산책로, 캠핑장 등을 조성하고 낙후된 어촌 루왕이 많은 전남으로서는 노후된 어촌을 혁신할 수 있는 절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와 의에서도 보다 많은 지형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낙후된 어촌의 환경들을 현대화하고 그걸 통해서 네. 또 일자리도 창출한다 그런 사업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해양 환경이 잘 구비되어 있는 전남 지역에 네. 좀 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촌 뉴딜 사업을 생각해 보면 해양 관광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전남도라든가 각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촌 뉴딜 사업은 어촌과 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 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간 약 1천억 원을 투자하여 섬별로 주제를 정하여 관광 자원화요 공동화되어가는 섬 재생 사업으로 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가고 싶은 생태 여행지로 가꾸는 주민 주도형 가고 싶은 섬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강진 가오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은 바다 위를 걸어서 섬 둘러길을 산책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신혼 반월 박지도 사업은 그 섬에서 사랑이 시작되다는 슬로건으로 이렇게 또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또 자연 생태가 우수한 지역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해 체험과 테마 관광지로 지정하여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또 여수의 금오도 비령길 활성화 사업과 안도 소환항일 운동 섬 테마공원 조선 사업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양 관광 활성화는 교통과 밀접한 연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의원님께서 장흥과 고흥 등량도 바다를 잇는 길 개설을 위한 국도 77호선 승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말로 들으면 좀 어려운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우리 전남에 성과 섬을 잇는 연륙 연도교 사업이 활발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광의 칠산대교와 또 신안의 천사대교 등이 지금 개통이 되어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죠. 또 여수 화양과 고흥 영남 간 연륙교가 개통되면서 전남의 관광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자흥에서 고흥 간 국도 77호선은 자흥 수문에서 고흥 도양까지 육로 거리로 약 85.1km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동 시간은 약 1시간 18분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이 노선을 자흥, 등량도, 고흥 간 바닷길로 연결을 하면 14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4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동 시간도 약 1시간 정도가 단축돼 14분이면 갈 수 있는 최단거리 교통망이 구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또 자흥, 고흥 간 바다를 잇는 길이 개설이 된다면 낙후 지역으로 왕래가 힘들었던 지역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또 시간과 물류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이 증진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흥 수문 고흥 국도 구간 77호선 경유지 변경은 현재 기획재정부 협의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이 확정이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협의를 이번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짭니다. 그런다고 하면 다시 짜는 10년 후를 또 봐야 되는데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국도 77호선 승격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도 1시간이 짧아지면 접근성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도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이번에 예. 꼭 저도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감사합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해양 관광이 활성화될수록 뭐 여러 가지 경제 효과라든가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해양 쓰레기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해양 네. 쓰레기 문제 뭐 사례라든가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 현존하는 양은 약 15만 7천 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해양 쓰레기 문제입니다. 전 세계 해양 쓰레기 중 80%가 플라스틱 종류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우리 해양 생태계 훼손과 선박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수산물 안정성 우려 등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폐음망 등 해상 부유물에 의해서 선박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폐그물에 걸리거나 또 고기가 폐그물에 걸려서 폐사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쓰레기 얽힘과 섭취로 인해 조류가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양 쓰레기 제로화를 실천하려면은 해양 쓰레기를 우선 수거를 빨리 해야 되겠죠. 네. 네, 수거를 해야 되고 또 처리를 해주는 사업을 확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서 지역은 해양 쓰레기 수거나 운반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양 환경 정화선을 건조를 시켜 주셔야 되고 또 집화장을 설치해서 생분해성 어구와 고밀도 부패 등 친환경 어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바다는 또 생명의 근원이며 꿈과 희망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해양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육상에서 발생이 되어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발생량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어업 활동 중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대부분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 스스로가 해양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바다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네. 전남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전남의 농수 축산업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수축산물 판매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한 올해는 유난히 잦은 비와 긴 장마, 태풍으로 우리 농민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이 살아야 국가가 발전합니다. 저도 전남 더우의 농수산의 의원으로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농수축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전라남도의 주요 산업인 만큼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남 지역의 농수산 분야 현황에 대해서 전남도 의회 곽태수 농수산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 지역의 농수산 분야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부와 전남 그리고 각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돼서 농수산 분야가 활성화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